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부호라고 하는 것은 양수, 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호, 양수, 음수. 그러니까 실근.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두 개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둘 다 양수라든지 둘 다 음수라든지 아니면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문제에서 출제되었을 때 문제에서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알파 베타가 아니고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이 양수 음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등식인 거지. 대소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허근일 때는 허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음수라는 이렇게 누구랑 대소를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i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왠지 양수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음수 같은 느낌이 들고 또는 반대의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양수, 음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고. 0하고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단 근 자체가 양수다, 음수다, 뭐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실근.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에서는 두 실근을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 근이 어떻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대소를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근이라는 전제하에 문제가 풀린다라고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요거는 실근 때문에 그런 거야. 두 근이 양수라는 말을 하려면 일단은 얘는 실근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두 근인데 왜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고 같은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서로 같은 두 실근 요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두 근이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여기 등호를 빼야 되겠죠. 등호가 있으면 요거 서로 같은 두 실근 요걸 다른 말로는 중근이라고 하는 거지. 중근을 포함하는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등호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어.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돼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두 근이 다 양수야.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요.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죠. 곱은 공식이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분의 c야. 아니 두 근이 다 양수야. 그럼 두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나오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판별식,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 얘네들의 0보다 크다 작다, 대소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뀌는 건 거의 없어. 첫 번째로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은 뭐 양수, 음수 이게 실제로는 실근, 허근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근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수라고 돼 있으면 이미 얘는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음수 두 개 더했는데 당연히 음수겠죠. 세 번째 곱 a분의 c 양 음수 두 개를 곱했는데 당연히 양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판별식 똑같죠. 두 근이 모두 양수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똑같아요. 두 근의 곱도 똑같아요. 어차피 양수에 둘 다. 합만 달라지는 거죠.
요 차이로 해서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되어 있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실제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긴 해요. 왜 그러냐? 여기 이 말 자체는 여기서처럼 서로 다른 이런 말은 없긴 하지만 두 근이 부호가 다르려면 같을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긴 해야 돼요.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사실은 잘 모르죠.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꼭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요 합은 알 수가 없어. 0보다 클지 작을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곱 a분의 c, 곱은 반드시 음수가 되는 거죠. a분의 c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하고 곱,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교재를 보면 그래요? 안 그렇죠. 이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4ac. a분의 c가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야.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a 곱하기 c, 얘도 당연히 음수가 되는 게 맞아. 음수.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도 음수가 되는 게 맞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곱셈과 분수, 나눗셈과 곱셈에서 부호를 결정하는 조건은 똑같죠. 네.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뭐 둘 중에 한 개만 플러스면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 나눗셈이건 곱셈이건 음수를 결정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b제곱은 제곱했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 그러면 당연히 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라고 하면 실제로 공식은 뭐만 하면 된다고? 두 근의 곱 a분의 c, 곱을 구하는 공식, 얘가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까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였을 때는 곱해서 양수가 됐었죠. 근데 얘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얘만 곱이 음수가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 판별식, 얘네들은 다 3개씩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한 개만 하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공식이 단순하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만 나오지 않고 밑에 참고에 있는 것처럼 잘 출제가 돼요. 오히려 요 형태로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돼요. 어디다가 별표를 치면 되느냐면 첫 번째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a분의 c가 음수가 돼서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가 된다. 그래서 곱 구하는 공식 a분의 c, 요게 음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써져 있고, 이 두 번째 점이 있는 거,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라고 돼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쳤을 때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거죠.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 2가 되죠. 요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요 2하고 요 3을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붙여도 그대로겠죠, 그죠?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붙여도 그대로가 되는 거고,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둘 다 양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이야.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랬을 때는 이거는 절대값을 붙이나 마나 3이 되는 거고, 이건 절대값을 붙여서 3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절대값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이렇게 서로 부호가
서로 이거 우리 보통 이제 절대값이 같다고 안 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부호가 반대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는 거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똑같아. 그 뜻은 하나가 3이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을 더하면 0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0이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기본 공식은 a분의 c가 음수다는 기본이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외 추가로 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크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예를 들었던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3인데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런 경우에는 얘는 절대값을 아무리 붙여도 얘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대로 세 번째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반대겠죠. 네,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추가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절대값이 서로 같아진다든가 양수가 더 크다든가 또는 음수가 더 크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을 때는 요거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또 이 세 가지랑 연결되는 문제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뭐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거를 얼핏 까먹기가 쉬운데 요 세 가지는 이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표 칠한 거 별표 쳤죠? 꼭 쳐놓으세요. 외우고 여기까지. 끝.